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5차원 영어학습법 제가 속강을 좀 하도록 하죠. 오늘 5차원 영어학습법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배웠던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과 발성구조 변환 학습법에 대한 계속적인 좀 훈련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식 대신에 지식도 필요하죠. 하지만 지식 외에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면 운영 시스템을 우리가 배웠어요. 운영 시스템에 여러분들 뭐하고 뭐가 있었죠? 발성구조 변환과 또 뭐가 있었어요? 사구조 변환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 강의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는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익힐 거예요. 하지만 언어는 그것만 갖고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익혔다고 해서도 익혔다고 해서 언어가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많이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몸에 어떻게 돼요? 익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 몇 시입니까? 그럼 what time is it now? 그런 거 다 알죠. 그렇죠? 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금방 나오지만 어떤 사람만 입에서 확 튀어나올 거예요. 자꾸 그거를 연습한 사람 나오고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해보면 생각했다.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나오죠.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런 훈련을 한 다음에 체화한다는 것이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들은 본인의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2번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영어를 해보려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노력했죠. 많이 이렇게 뭐 책도 보고 문법책도 보고 지식도 노력했지만 이런 과정을 열심히 했지만 뭐가 없이는 이것이 큰 효과를 못 내요. 이런 운영 시스템을 배우지 않으면 큰 효과를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우리 언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을 갖고 바로 일로 넘겨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문장도 외우고 뭐 그랬지만 실제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을 모르니까 결국은 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이제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보통 이제 여기서 이걸로 끝난 거를 제가 이제 운영 시스템까지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어를 하려면은 언어를 배운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말 잘해 못해요. 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품이 있고 그 한국말을 갖고 정말 멋진 언어 생활을 하죠. 하지만 한국말을 잘해도요. 상스럽고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잘 배운다는 거 참 중요하고 외국어를 잘 배운다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2번까지 배웠지만 그 말을 갖고 상스럽게 쓰고 뭐 그냥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안 배우면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또 하나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지식을 운영 시스템을 배우고 체화시킨 다음에 중요한 거는 풍부한 언어와, 그렇죠? 풍부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품이 있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런 글과 말을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어디 가기도 힘들어요. 지식 배우기도 힘드니까 무슨 뭐 풍부하고 품이 있는 말을 한다는 건 생각해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 영어를 배워서 상스럽게 쓸 바에는 안 배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5차원 영어 학습법을 통해서는 여기까지 다 건드려 보려고 그래요. 여태까지 뭐 영어 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언제 하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어떤 문제에서 저는 해결하고 갔냐면요. 몇 번 강조했지만 이미 지식의 문제는 우리 해결돼서 안 됐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지식이 있어서 이건 할 필요 없어요. 많은 경우 영어 공부할 때 왜 자꾸 영어 공부가 막히냐면요. 뭐를 공부하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을 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 못하고 또 새로운 걸 많이 배워야지만 영어를 하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 5차원 영어 할 때는 첫 번째 깨야 될 게 그거예요. 잘하는 거, 지금 지식으로 충분하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어를 충분히 배워서 영어에 대한 것들이 좀 익혀진 다음에 영어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충분히 배운 다음에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어를 충분히 배운 다음에 편지를 쓰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면요. 영어를 배운 게 별로 안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영어가 별로 안 되지만 말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가 별로 안 되지만 글 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영어가 돼요. 그러니까 체화 과정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충분히 익힌 다음에 하려고 하는 사람 못해요. 어떤 사람만 하냐면요. 부족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것 갖고 사용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돕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남을 돕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어떤 사람이 남을 돕냐면요. 지금 가진 게 별로 없더라도 그걸 나눠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나중에 도와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돈을 버는 데만 계속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 몸엔 뭐만 체화됐을까요? 돈 버는 것만 체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를 못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쓰는 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냐면요. 조금밖에 없을 때도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쓰는 훈련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나중에 큰 돈을 벌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많이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고 착각하고 있고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착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두 번째 체화 과정에 있어서는 저하고 이렇게 앞으로 훈련할 건데 그 훈련을 할 때 절대 나는 지금 뭐가 부족해서 나중에 할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틀린 거예요. 세 번째, 풍부하고 품위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풍부한 말은 어휘력이 뛰어나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영어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좀 더 고급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많이 외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언제 시작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체화한 다음에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뭐만 늘려요? 어휘력만 늘려가니까 뭐예요? 죽은 어휘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품위 있는 말은 뭐냐면요. 문법에 맞는 말을 해야지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법적이네. 문법이요. 우리가 시험에서 자꾸 보니까 문법이 지겹고 그런데 문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문법부터 배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다 한 다음에 문법을 제대로 배워서 품위 있는 말을 해야 돼요. 품위 있는 말 여러분들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국말은 여러분들 이미 1번, 2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요. 난 이거 영어를 가르치려고 이걸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1번, 2번까지는 우리가 됐어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요. 풍부하고 품위 있는 한국말을 해야 돼요. 상스러운 한국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품위 있는 말이 되는지 아세요? 문법적으로 맞아야 돼요. 문법적으로 맞는다는 건 뭐냐면요.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쉽게 말을 사용하세요. 쉬운 말이 품위 있는 말이에요. 강의를 듣다도요. 못 알아듣는 어려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어 얘기를 하는데요. 못 알아듣게 영어 내가 강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몰라 듣는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품위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간결해야 돼요. 모든 언어는 간결해야 돼요. 물론 어떤 문학적으로 만연체 이렇게 화려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언어는 간결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쉽고 간결하면서도 뭐가 있어야 되냐?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게 품이 있는 말이에요. 그게 왜 문법적인가 알려드릴게요. 쉬운 거는요. 쉬운 말을 써서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 강의가 좀 쉽게 느껴지죠? 그건 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논리적이면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논리적인 게 문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군더더기 없잖아요. 간결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함축성이에요. 모든 언어는 함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는 것 같더라도 이 언어가
언어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점점. 바로 깊이가 있으려면 뭐냐면요. 본질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질성. 그러니까 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논리적이고 함축적이고 본질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품이 있는데 그게 겉으로 어떻게 되냐면 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한국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 외국어를 배우더라도 그런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차원 영어에서는 단순히 영어 이렇게 뭐 실력해서 뭐 점수 따자는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하게 결과로 오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훈련을 오늘 좀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항상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언어 공부할 때는 먼저 발성구조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성구조 훈련했던 거 한번 복습합시다. 이 기본적인 키는 뭐냐면요. 한국말과 영어는 같은 발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아, 이, 우의 오가 아니라 같이 해요. 아, 이, 우, 에, 오. 가기국의고가 아니라 가, 기, 구, 게, 고. 바비부베보가 아니라 바, 비, 부, 베, 보. 하히후의 호가 아니라 목 안에서 난다 했죠? 하, 히, 후, 해, 호. 타티투테토가 아니라 치경. 이의 위에 있는, 잇몸에 혀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타, 티, 투, 테, 토, 차치, 주체토도 마찬가지죠. 차치가 아니라 차, 치, 추, 채, 초. 혀를 구부려서 라, 리, 루, 레, 로. 그 다음에 이로 혀를 이렇게 입술을 깨물어서 파, 피, 푸, 페, 포. 혀를 깨물면서 사, 시, 수, 세, 소. 그 다음에 콧소리를 내면서 마, 미, 무, 메, 모. 그래서 mother이 아니라 뭐라 했죠? mother. 그래서 이제 발성구조에서 이 발음을 잘 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영어를 완벽하게 못해요.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자, 뭐냐면요. 뭘 해야 되냐면요. 발성구조 훈련에서 강세와 리듬이라는 걸 해야 돼요. 강세. 그러니까 한국말은요, 이제 한국말과 이제 그 영어의 차이 중에 강세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머니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한번 한국 사람 읽어봅시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높이가 같아요. 어머니. 크기도 같아요. 어머니. 길이도 같아요. 어머니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말은요, 절대 이런 말이 없어요. 미국 말은 세 가지 말밖에 없어요. 이거를 세 가지로 발음해요. 어머니가 아니라요.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세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강조가 되면은 어머니 이렇게 돼요. 어머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가 강조가 있으면 어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길이도 달라져요. 크기가 큰 것이 길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돼요.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된다고요. 높이도 틀려요.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 미국 사람들은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 우리는 자전거 그럴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beautiful 이렇게 읽잖아요. 한국말에 그건요. beautiful 그런 게 없어요. beautiful이든지 beautiful,
beautiful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셋 중에 미국 사람들은 뭘 사용하는 거예요? beautiful이 아니라 뭐예요? beautiful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consider 그러잖아요. consider, 그렇죠? 그렇게 못해요. consider이든지 consider이든지 consider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여기에 발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conside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citizen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요. 그런 말이 없어요. 영어에는 citizen이든지 citizen 아니면 citizen 그래서 영어가 citizen 되는 거예요. citizen이 아니라 뭐예요? citizen. 이제 그 충분한 저기를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에요, 광고에 소나타 차 광고가 나오는데 미국 사람이 나와서요, 소나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소나타가, 우리는 소나타지만 영어로 뭐 밖에 없냐면요, 소나다든지 소나다든지 소나다 셋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알아야지만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consider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영어가 없다니까 어떻게? consider. beautiful 그런 영어가 없어요. 뭐예요? beautiful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세가 없으면 영어가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발성구조 훈련에서 이런 강세하고 발음을 잘 내는 걸 여러분들 한번 저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My dog can walk, but he can't talk. 그 다음에 he can walk, but he can't talk.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은 My dog can walk, but he can't talk. 이렇게 한다고, 그죠? 그 다음에 he can walk, but he can't talk.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발음 안 된다는 거예요. my도 아니고 뭐야? my. 전번에도 봤지만 dog 이런 거 없어요. 뭐야? dog이에요. 그래서 my dog. 그 다음에 can walk. 그 다음에 but he can't talk. he가 아니라 뭐예요? he가 아니라 뭐예요? he can walk, but he can't talk. 그래서 이 강세가요, 이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말에서는 어디에 강세가 있냐면 중요한 단어는 어떻게 해요? 크고 높고 길게 읽고 중요하지 않은 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My dog can walk, but he can't talk. 그래요. 왜냐하면 뭐 can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이건 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강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요. My dog can walk, but he can't talk. He can walk, but he can't talk.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My bird can fly, but he can't swim. He can fly, but he can't swim. My fish can swim, but he can't fly. He can swim, but he can't fly. My bird can sing, my bird can fly, but he can't say hi, and he can't say bye.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My dog can walk, but he can't talk.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건 한국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다 아는 단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영어식으로 발음됐을 때 진짜 영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읽는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My dog can walk. My dog can walk, but he can't talk. He can walk, but he can't talk. My bird can fly, but he can't swim. He can fly, but he can't swim. My fish can swim, but he can't fly. He can swim, but he can't fly. My bird can sing. My bird can fly. But he can't say hi. And he can't say bye. 네.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시면서요. my가 아니라 뭐예요? my. dog이 아니라 뭐예요? dog. bird가 아니라 bird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 can은 적게 있지만 can't는 좀 크게 했다는 거 들리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듣도록 노력해서 바로 이 강세가 있다.
한국 사람은 아버지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발음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둬야 돼요. 그래서 consider 이런 단어 없어요. consider. beautiful 그런 단어 없어요. beautiful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beautiful을 영어인지 알고 인식하고 있으면 이미 영어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발성구조 훈련을 제가 2개 이렇게 좀 연속으로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성구조는 처음에 제가 한 대로 발음을 내는 거예요. 가기, 구개, 고가 아니라 가기, 구개, 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오면 꼭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자, 엄마 그래봐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읽을까요? 엄마, 엄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가지밖에 없어요. 엄마든지 엄마 그렇기 때문에 이걸 mother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밖에 없냐면요. mother이든지 mother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걸 해야 돼요? mother이 되는 거예요. mother 아니 그걸 mother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건 한국말이에요. mother는 한국말이에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영어 자체에. mother, mot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충분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제 그거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요. 여기는 아주 쉬운 단어들만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두음절이 된 것들도 항상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디가 강하게 되면 그걸 강하게 하고 하나는 짧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발성구조를 변화한 다음에 2번째 변환시켜야 될 게 뭔가요? 사고구조 전환이죠. 지난번에 얘기 드린 대로요. 오늘은 사고구조 변환 훈련을 좀 깊이 있게까지 좀 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쓰이는 한국말을 영어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 잘하는 거라고 내가 한번 볼게요. 비행기 안에 있는 조종사들은 무선으로 다른 조종사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영어이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배는 다른 배들과 말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한다. 영어는 세계적인 언어이다. 그것은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 의해 이해되어진다. 비즈니스 편지에서도 여행자 호텔에서도 사용된다. 만일 당신이 영어를 잘 말한다면 당신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을 영어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영어 잘할까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걸 다 영어로 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고 나서도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걸 영어로 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걸 하고 났는데 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 못한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요.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이걸 다 영어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에 여러분들이 거짓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어 입장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영어로 할 수 있는데도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2가지만 알면 돼요. 뭐로 바꾸면 돼요? 영어식 한국말로만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를 넣으면 됩니까? 단어를 넣어주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런 단어를 아는가 모르는가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파일로트. 아는 단어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비행기라는 뜻이네요. 잘하시네요. 플레인. 이거 들어봤어요? 뭐예요? 비행기. 이거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peak.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는 단어. 아시네. radio. 아세요? 모르세요? 이것도 아시고요. 뭐 너무 많이 아시네. 그 다음에 language. 좀 어려운 거 했네. 이것도 그래도 알아요?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언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ships. 뭐예요? 배. 알아요? 몰라요? 이것도 알고요. 너무 많이 하네. 그 다음에 understood. understood. 이거는 뭐의 과거일까요?
understand. 이해하다의 과거예요. 그것도 뭐 굉장히 어려운 걸 많이 하시네. 그 다음에 비즈니스라는 거 아나요? 비즈니스도 아시네. 그 다음에 그럼 letter라는 건 아세요? 이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투어리스트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투어는 뭐예요? 여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투어리스트 하면 여행자들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혹시 호텔이라는 거는 혹시 아세요? 그것도 아시고. 뭐 굉장히 많이 하네. 여기 많이 하니까 하나 뭐 몇 개 더 써보죠. 그 다음에 혹시 people이라는 단어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도 알고 있고. 굉장하네. 그 다음에 world라는 단어는 알고 계세요?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럼 다 알고 계시네.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이 단어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영어를 쓰기 위한 단어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있어요? 충분히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 영어를 사용하는 거는 이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식이 있다고요. 그런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영어를 못하게 만든다는 이유예요. 지식만 갖고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방법은 뭘 바꿔야 되냐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사고 구조를 변환해야 돼요. 사고 구조만 변환하면 여러분들 영어는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다 하는 거니까요. 네, 이건 뭐 지워도 돼. 뭐 이 정도는 하시네. 나는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이걸 못한다 그래서 이걸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았더니 이걸 아시면서도 못하는군요. 아주 신기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래,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영어의 일대 구조,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who하고 what, 그 다음에 where, why, when, how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알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비행기 안에 있는 조종사들은 무선으로 다른 조종사들에게 말한다. 주어가 뭘까요? 조종사들. 그렇죠. 조종사들이에요. 그렇죠? 조종사들은 동사는 뭐예요? 그게? 말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끝난 거예요. 조종사들은 말해요. 근데 누구에게 얘기할 거예요? 다른 조종사들에게 뭘 통해서요? 무선으로. 그게 영어예요. 그러면 비행기 안에 있는 건 조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그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보세요. 미국 언어와 한국 언어의 이제 차이를 조금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말하고 미국말하고 차이점을 세 개를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거예요. 한국말은 뭐가 있냐면 생략을 많이 해요. 생략을.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은 사랑해 그래요.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로 love.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뭐 사랑하려는 거야, 사랑했다는 거야, 사랑하자는 거야,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영어는 주어, 동사, who, where, why, when, how를 특별한 일이 없는 다 써야 돼요. 근데 한국말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진짜 어려운 언어란 말이에요. 이러잖아요. 가게 가면요. 이거 얼마요? 5,000원인데요? 비싸요? 그럼 가요. 그럼 한국말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절대 그런 거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입니까? 그럼 이것은 얼마입니다. 그럼 이것은 비쌉니다. 그럼 당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어의 차이에 생략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는 생략된 걸 살펴보고 상상력이 있어야지 영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수식의 위치가 틀려요. 위치가. 한국 사람들은요. 언덕 위의 집 해가지고 집이 있으면은요. 수식어가 앞에 있어요. 그렇죠? 언덕 위에 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의 언어 구조예요. 한국 사람은 주어 얘기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변두리 얘기하다가 결론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언덕 위에라는 건 변두리예요. 집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변두리를 먼저 하고 뭐예요? 집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안 사용해요. 결론을 먼저 내요. 집 하고 이 뒤에다가 언덕 위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덕 위의 집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house 뭐야? on the hill 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요. 우린 비행기 안에 있는 조종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 먼저 얘기하고 중요한 거 얘기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어떻게 얘기할까요? 조종사 비행기 안에 있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조종사인데 비행기 안에 있느냐. 그 다음에 동사는 뭐예요? 말한다. 누구에게 계세요? 다른 조종사들에게 뭐예요? 무선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영어 끝난 거예요. 조종사가 영어 뭐예요? pilots 알잖아요. 그 다음에 말한다가 뭘까요? speak. 잘하시네. 그 다음에 다른 조종사 other pilots. 그러니까 to other pilots 가면 다른 조종사들에게 뭐예요? 무선으로 상상력이 있어요. 무선이 어려운 게 아니야. by radio란 말이에요. 라디오가 무선이에요. by radio. 그런데 그럼 되는 거예요. Pilots speak to other pilot 뭐예요? by radio.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 있는 거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Pilots in planes. 그럼 아까 플레인도 알고 파일럿도 알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 이거 말 못했잖아요. 이게 가장 이 문장에서 어려운 건데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영어로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뭐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국말을 영어식 한국말로 다시 얘기하면 영어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이 이걸 뭘 바꾸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영어식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영어식으로 바꾼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일대 원리대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숙제를 뭘 내드렸냐면요. 한국말을 갖다 놓고 계속 뭐를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하셨다 그러면요. 이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들은 사용한다 어떤 언어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배는 다른 배들과 말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봅시다. 주어가 뭐예요? 배예요, 배. 근데 어디에 있는 배예요? 바다에 있는 배. 이거는 한국 사람은 바다에 있는 배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 배, 바다에 있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고 배는 뭐예요? 동사. 사용한다. 잘았네. 뭘 사용했어요? 영어를 사용했잖아요. 왜요? 말하기 위해. 누구 하고요? 다른 배들과. 그래서 이거 그대로 영어를 보세요. ships, 배는 뭐예요? use, 사용하는 거예요. 뭘 사용해요? 영어니까 뭐예요? English, 다 하는 단어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talk, 말하기 위해서. 누구 하고요? With other ships,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알지만 여러분들 영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는 이유는 영어 단어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모르는 단어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갖다 놓고 계속 뭐로 바꾸는 거예요? 일대 원리에서 영어식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면은 저절로 영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영어를 저절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는 세계적인 언어다. 이건 너무 쉬운 거고요. 그것은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되어진다. 그러면 주어는 그것은 동사가 뭘까요? 이해되어진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들에 의해서. 어디에서? 모든 곳에서. 그래서 그것은 이시고요. 이해되는 것은 understand는 이해하는 거고 이해되어지는 것은 is understood. 이해되어지잖아요.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렇죠?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everywhere. 그러면 되잖아요. 다 아는 단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편지에서도 여행자 호텔에서도 사용된다. 여기서요. 이거를 영어로 만들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뭐가 생략됐어요? 그렇죠.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영어로 쓰려면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상력을 갖고 뭘 해야 돼요? 주어를 만들어야 돼요. 주어가 뭘까요? 그 영어도 되고 그것.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뭐예요? 사용되어진다. 어디서 했어요? 비즈니스 편지에서도 그리고 호텔에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까지만 합시다. 만약 당신이 영어를 잘 말한다면 당신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두 문장인데 당신이 말한다면 뭘요? 영어를 어떻게 해요? 잘. 그게 미국 말이야. 당신이 말한다면 당신이 말한다면 영어를 잘. 그렇잖아요. if 그 다음에 당신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 주어는 뭐예요? 당신은 뭐예요? 동사. 이야기할 수 있다.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과 어디에 있어요? 세계에 있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You can talk with all people in the world.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한국말을 이게 처음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걸 한국말로 주고 영어로 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에 지금 도와줬지만 이거를 영어식으로 바꾸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어는 이미 다 들어있었죠. 그걸 갖다 집어넣으니까 영어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설명해도 아직 자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 언어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지금 벽을 깨는 순간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돼서 이 영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미 다 하는 거란 말이야. pilots. 뭐예요, 이건요? 조종사들은 in planes. 그렇게 됐죠. 정말 이렇게 뒤에서 하죠. 참 재밌죠? 그 다음에 speak. 뭐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to other pilots. 다른 사람들에게 by radi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 원리를 알려줄게요. 요거까지 알면 돼요. 이게 1대 원리의 순서예요. 하지만 강조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요. 강조하고 싶은 말은 어디 쪽에다 넣으냐면요. 가능한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요? 앞쪽으로 넣는 것이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예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세요?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났다. 그럼 그 사람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게에 갔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요.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럼 나는 어머니와 함께 나는 가게에 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요. 가게 가는 게 중요한가요?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게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원래대로 순서대로 보면 pilots in planes speak to other pilots by radio.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게 앞으로 된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뭘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야, 라디오 무선으로 얘기한다는 걸 얘기하는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what language do they use? 그들은 사용한다 어떤 language를. 이거는 의문이기 때문에 이거 바뀐 거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English. 그 다음에 and 그리고 ships. 배들이 어떻게 use 사용해. 뭘 사용해요? English. 뭘 하기 위해서요? To talk. 말하기 위해서. 누가 하고요? With other ships. 그런데 여기서요. 이 2번 원리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영어 ships. 바다 위에 배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배, 바다 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영어의 그 말한 사람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ships on the sea use English to talk with other ships. 그다음에 English is a world language. 그다음에 it is understood 그렇잖아요. by people 사람에 의해서 everywhere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it is used. 여기서는 아까 이거 생략됐었죠. it is used. 보세요. 비즈니스 레터에서 사업 편지에서 그리고 it is used in tourist hotels 여행 호텔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다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아까 했잖아요. If you speak, 너가 말한다. 뭘 얘기해요? 영어를 well, 잘한다면 you can talk, 당신은 말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요? With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하고 in the world, 세계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식으로 생각하는 일대 원리대로 사고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사고 구조만 됐다 그러면요 이거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요 저희같이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pilots 뭐예요?
in the plane speak to other pilots by radio.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얘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ips on the sea use English to talk with other ship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맨 뒤에도 if you can talk English. 그렇죠? well. 잘. 그럼 뭐예요? if you speak English well, you can talk 누구 하고요? with all the people 어디에? 세계에 있는 in the world.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어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일대 원리 얘기해서 사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한국말과 영어 차이는 첫째 생략이 되기 때문에 상상력을 갖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식의 위치가 한국말은 앞에 있지만 미국말은 뒤에서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뒤에서 수식한다고 보지 말고요. 일대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먼저 어디 얘기부터 해요? 변두리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요. 미국 사람들의 언어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 결론을 내고 변두리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이 언어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게 문화를 이뤄요. 그게 미국 사람들과 우리의 문화의 차이란 말이에요. 언어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근데 강조하는 건 어느 쪽에 쓴다고요? 앞쪽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요. 이 근본적인 원리, 요거만 알면요. 영어의 90%는 이미 여러분들 접근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갖고 체화하는 거예요. 체화한다는 건 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에도 여러분들 이제 가시면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돼요. 첫 번째는 발성구조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알고 있죠? 발성구조 훈련을 통해서 아, 이, 우, 에, 오가 아니라 아, 이, 우, 에, 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세가 있다는 거 기억나죠? 강세가 있다는 거.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consider이 아니라 consider이든지 consider, consider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consider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아메리카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메리카든지 아메리카든지 아메리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뭘 사용해요? 아메리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아메리카 그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해서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를 변화시키되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해드렸어요. 한국말과 영어의 근본적인 언어의 차이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요걸 갖고 훈련하시면 여러분들 영어에 상당히 깊이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혹시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해 오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을지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한 몇 가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죠. 여태까지 학교에서도 영작을 배웠는데요.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랑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굉장히 제가 좀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학교에서는 뭐 단어도 배우고 문법도 배우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가지고는 그럼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운 이 내용 중에서는요, 여태까지 학교 배운 거하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대 원리라는 것이 문장론의 가장 중요한 문법을 여러분들이 건드린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이제 작문을 한다 그러면 한국말을 주고 그걸 그냥 영어로 쓰게 하잖아요. 그럼 어떡하냐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요, 본질적으로 언어가 갖고 있는 구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작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작문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제 읽는 훈련도 좀 이제 앞으로 좀 해볼 건데요. 여기서 배우는 1대 그룹으로 끊어서 읽기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독해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듣기가 요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하고 발성구조 훈련하는 것이 말하기 듣기에 그대로 접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것들이 그냥 여태까지 배운 영어하고 별개의 다른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진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저는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배우면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 영어를 알고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영어를 모르고 그냥 영어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학교에서 배운 여러분들 모든 공부와 그대로 직접적으로 접목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성적을 올리는 데로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제일 제 가슴 아픈 게 영어 공부 경우요. 영어 성적은 높은데 영어 실력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적은 높은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 영어 교육의 가장 큰 폐단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을 나열하는 대로 끝나지 이 지식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구성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결국은 지식을 내가 내재적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1대 원리라는 것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오소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오소 원칙을 배우게 되면은 영어의 모든 문장의 구조와 내용들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알고 하는 거와 모르는 거와 이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적을 높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적을 높이면 뭐까지 포함돼야 돼요? 실력을 같이 포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서 얘기한 그런 1대 원리 5소 원칙, 그리고 사고구조 변환학습법, 그리고 발성구조 변환학습법, 그리고 근본적으로 언어 차이의 그런 사이의 차이점, 그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차이점을 아는 것.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언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언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극복하는 모든 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